우리의 수익을 책임지는 박병주 이사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에 앞서서 시장 전반적인 이슈부터 진단을 해볼 텐데요. 네. 이 130조 실탄지고 눈치 보는 개미라고 한마디를 가져와 줬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이 국내 증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아무래도 이 관세 리스크가 다 거친 게 아니다 보니까 눈치 보기 장세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저희 투자자분들 중심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은 55조 9,092억이고요. 현금성으로 이제 CMA 계좌죠. CMA 이제 바로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계좌가 71조인데 최근에 올해 어떻게 고객 예탁금이 변했냐 제가 준비한 사진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지금 준비하려고 보면은 거의 추이가 변동이 없는데 4월 달에 오히려 더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좀 똑똑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미국 주식을 팔고 우리나라 주식을 살려고 오히려 준비했지 않는가.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얘가 많이 증가하니까 않겠습니까? 아마 저희 방송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내용을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뭐냐. 우리 코스피가 PBR 0.8, 요 수준은 미국발 금융위기인데 요게 언제냐면 2008년 10월 달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무렵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900 정도 됐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나라 주가 수준이 절대적으로 저평화돼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요거는 이제 객관적 데이터죠. 그래서 공포지수 VIX라고 있습니다. 한국 공포지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그리고 코로나19, 이게 언제입니까? 우리 코스피가 1430포인트, 2020년 3월 23일 무렵이었어요. 그때 그 수준하고 비슷하다. 그때 바로 그냥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우리는 저평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안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사님, 그러면 요즘 이 시장을 보면 변동성이 정말 크잖아요. 네. 간밤에 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다 보니까 오늘장도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그러면 어제의 상승을 이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조금 더 불안 요소들을 지켜보면서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포지션을?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중국한테 매겼던 상호 관세가 오히려 생각보다 더 늘어났다지 않습니까? 약간 좀 말장난, 그렇게 느껴져요.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했거든요. 시진핑 주석, 나는 존경하고 있고 그분은 위대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오늘 미국 증시가 빠졌어요. 빠졌지만 한 가지 외환시장은 가장 영리한 시장이거든요. 외환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위엔화가 또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엔화도 강세,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거는 약간 관세율, 그걸 가지고 약간 증시를 눌러버리는 그런 게 나왔는데, 저는 현재는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오늘처럼 빠지면 사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오늘 시장 조정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살펴본 종목도 두 종목 다 너무 잘 갔잖아요. 네. 그 안에서 저희 오늘은 넥스티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어제 매수를 했었고요. 매수한 당일에 바로 1차 목표가 15,100원도 달성을 했고 수익률은 하루 만에 무려 11.7%를 기록했습니다. 넥스티 지금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이사님? 어제 다행스럽게 저희가 매수가 범위를 14,050원, 즉 14,000 범위에서 제시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14,950원에 저가를 출발했죠. 13,950원이었죠. 약간 빼가지고 출발해서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는 낮은 가격에서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실질적인 수익률이 10% 난 거 아닙니까? 고점까지 한다면 이런 식의 방식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해가지고 가격이 떠서 출발한다. 그런 경우는 매수를 안 하면 되겠죠. 네.
저희가 말했던 가격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거의 한 3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1선이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랜벨 법칙에 따라서 한번 눌러줄 수가 있어요. 살짝.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은 또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넥스틸 보유자 관점에서 그리고 신규 접근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후속 전략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한마디도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한국 싸다 눈독, 해외 큰손들 돈 들고 온다라고 한마디 가져왔습니다. 이 중동 그리고 싱가포르 쪽에서 이 해외 큰손들이 한국 증시에 속속 발들일 채비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저희 좀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돼요? 네, 외국인들이 벌써 알고 지금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이제 2달 후에는 뭐 질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3대 국부펀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펀드입니다. 한국 주식을 굴릴 운용사를 국내에다 지금 선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5월 달에 싱가포르 헤지펀드에서 직접 방한한다. 싱가포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유가 저평가, 아까 말씀드렸죠. PBR 0.8. 말도 안 되죠. 저는 여기서 요 두 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상법 개정안.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1,500만 명입니다. 다 유권자입니다. 유권자. 그리고 저희 아들도 하고 그 친구들이 다 커서 나중에 주식 인구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상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가 되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상법 개정안이 이게 개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4천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중견 지주회사, 소형 지주회사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량하면서도 가격이 눌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상법 개정안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전반을 체크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섹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어닝 시즌 개막했잖아요. 뭐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잔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당분간 주도 섹터 좀 어디 될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4월 말 중순 때부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의해야 될 거는 여전히 우리 코스피, 종합지수, 이런, 그거는 변동성이 심하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 주식이 빠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진콜, 즉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그런 물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변동성이 아마 5월 달까지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좋더라도 어쩔 수 없이 얻어맞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그때 전략은 실적이 확실하게 좋고 그래프가 살아있는 것들. 제가 보니까 조선주 정도, 조선주. 그리고 또 뭐죠? 알래스카 LNG 유전 고기 관련 개발하는 종목들, 그리고 대선 테마는 가장 셉니다. 4월 달, 5월 달에 가장 셀 게 아마 제가 보면 대선 테마 중에서 정책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저도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는 포기한 게 아닙니다. 반도체는 제가 보면 이제 6월 달 이후로 가장 세게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이 섹터를 여러 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강조해 주시던 반도체는 아무래도 좀 오래 들고 가봐야 하는 섹터로 언급을 해주셨고, 가장 빠르게 좀 튈 수 있는 종목들로는 대선 테마주, 그리고 조선,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린 이 섹터들 안에서 두 유력한 종목을 가져와 줬다고 들었어요. 이사님, 네. 저희 첫 번째 기업 어디로 보면 될까요? 첫 번째 부분 영보화학입니다. 이거는 영보화학인데 시청자님들이 아마 이렇게 인기 검색어가 아닐 거예요. 근데 원래 주식은 인기 검색어가 아닌 거에서 좋은 종목이 나옵니다. 그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상장 폐지 지금 요즘에 그런 게 또 요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희들처럼 매출액 좋죠? 영업이익이 194억입니다. 순이익도 225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순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20%가 넘습니다. 이런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058억입니다. 그러면 퍼가 4.5배네.
싸죠? 싸졌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 회사는 자동차 내정제, 더립, 그다음에 건축력 단열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러면 이 회사의 가장 그 이슈가 뭐냐면 이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했을 때 이제 수혜가 될 그럴 전망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위치를 제가 준비한 그 위치를 보면은 제가 세종시에서 살았잖아요. 한 7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들도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거든요. 잘 알죠, 제가. 그래서 여기가 제가 살던 어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동차로 쭉 가다 보면 영보화 공장이 한 30분 정도 걸리면 있습니다. 청주 가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크릅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네네. 유라테크는 이미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영보학은 나도 못 갈 거야. 갈 수 있겠죠. 같은 이슈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가 영보학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그 뭡니까 세종시에 청와대 제2 집무실이 올해부터 착공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원수산 터 아래 있어요. 거기 제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집무실이 또 들어설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야권의 유력한 후보도 세종시 특별행정법을 이번에 발의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아마 이슈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보학을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력 상품은 이 유라테크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정책 수혜주 영보화학이었습니다. 저희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 미국 증시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좀 떨어져 출발하겠죠. 이런 경우는 땡큐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7,750원에서 7,78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저희들 항상 7% 이익권입니다. 8,3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8,900원인데. 네, 이사님. 네. 영보화학 목표가 잠시만요. 이게 영보학은 제가 네. 아가학을 자, 영보학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네. 영보학 매수가 범위는 5,280원에서 5,300원 수정하겠습니다. 네. 5,290원이네요. 자, 확인했습니다.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5,680원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6,100원이고요. 손절가는 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력 상품 영보화학 목표가는 5,680원이었고요. 2차 목표가는 6,1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000원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업도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이사님. 자, 두 번째 그는 바로 아가방입니다. 아가방도 대선 관련주입니다. 네. 자, 요것도 정책 관련주인데, 자, 그러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항상 실적을 저희들은 확인하죠. 매출액이 1,750억이죠. 영업이익 183억, 순이익이 120억을 내고 있는 탄탄한 돈을 꾸준히 벌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가방 베이직 라인이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 되겠습니다.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한번 이 종목의 제품을 볼까요? 제품을 보시면 실감이 나실 거예요. 왜 아가방인가? 전부 다 아가들을 위한 제품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품 보시겠습니다. 자, 아가방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직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그 이슈가 뭐냐면 저출산 문제로서 요거는 지금 이 제품이 좀 늦었습니다. 딱 보시면은 회사 이름이 아가방이 된 이유를 아시겠죠? 모두 아가를 위한 제품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 아가들이 많이 태어나면 이 회사 매출액도 증대가 되겠죠.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외국계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오히려 보니까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뭡니까 그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제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도 4월 초에 전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여기 관련주들이 많이 갔습니다. 요 종목은 덜 간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저출생 관련주인 아가방이었고요. 저희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이 종목을 가격을 보시면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매물대를 뚫었어요. 자, 이게 이런 겁나시죠? 저는 겁 안 납니다. 이런 경우는 매물을 다 뚫어놨거든요. 지금 네. 다 뚫어놓고 나서 윗꼬리로 마지막 매물을 소화한다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그걸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일봉을 보시면은 자, 이 상태입니다. 저는 겁이 안 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등산하는 느낌이죠. 등산할 때 고지를 정보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 자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해서 끝났기 네.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매수가 제대로 말씀드립니다. 매수가 범위는 자 7,750원이네요. 7,750원에서 7,78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8,300원, 2차는 8,900원, 15% 이익권입니다. 손절가는 6,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개의 주력 상품 알아봤습니다. 이사님, 저희 어제 짚어봤던 화성밸브 그리고 넥스틸 둘 다 하루 만에 모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더 많은 기업들 너무 궁금한데 어디서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 8시 무료 방송 MBN 골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겁나시죠? 미국 증시가 빠져가지고 오히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8월 달 가면 제 말이 정말 실감 나실 거예요. 지금 겁내시지 말고 힘을 내시고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에 발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략을 아침 8시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 종목들을 장중에 말씀드린 데가 있었습니다.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인데 거기를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장중에 거기를 들어오셔가지고 타치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시각각 투자 정보 궁금하신 분들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순서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동안 열심히 고민해서 또 좋은 투자 전략과 함께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